여보, 아빠 장례식인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6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친정.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해외여행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말이죠. 대체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의 장례식보다 여행을 우선시할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배신 뒤에 벌어진 시댁의 반응과 지은의 천배 복수는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실화를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지은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남편 민준과도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민준은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그날도 지은은 언제나처럼 오후 5시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텃밭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올해 67이신 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몸을 단련해 오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집에 도착한 지은은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은 처음에는 놀라며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우리 내일부터 베트남 다낭 가기로 했잖아. 회사에서 휴가도 이미 냈고 항공료도 환불 안 되는 표라서 손해가 너무 크고. 지은은 민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응급실에 계신 상황에서 해외여행 걱정을 하다니요. 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여행 취소에 어려움을 늘어놓았어요. 아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여행을 취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상태 확인하고 결정하자. 지은은 남편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아버지 상태가 궁금해서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많이 아프구나. 그런데 김서방은 어디 있니?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차마 남편이 해외여행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 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학교 운동회 때마다 와서 응원해 주시던 아버지, 늦은 밤까지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지은의 숙제를 봐주시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5시경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은은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신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민준은 잠든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대답은 지은을 경악시켰죠. 정말? 그런데 지은아, 우리 비행기표가 오늘 오후 2시인데 어떻게 하지? 취소하면 100만 원 넘게 손해인데.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첫 번째로 나온 말이 여행 걱정이라니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여행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물론 장례식이 우선이지. 그런데 정말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연히 취소해야지. 내 아버지 장례식인데 여행을 가겠다고? 알겠어. 그런데 너무 화내지 마.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야. 민준은 마지못해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 여행비 걱정을 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주는 형식적인 위로만 했을 뿐 진심 어린 슬픔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례 준비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만 계속 물어봤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이 하루에 얼마나 해? 꽃값도 만만치 않겠네. 우리 적금에서 빼야 하나? 지은은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돈 계산으로 접근하는 민준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민준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민준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다낭 여행 취소했어. 110만 원짜리 항공료가 다 날아갔다고. 진짜 타이밍도 없지? 하필 여행 당일에 돌아가시다니. 지은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타이밍이 없다고 표현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가족인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주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시계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발인이 언제야? 회사에 며칠 더 휴가를 내야 하나? 아빠 3일장으로 할 거야. 모레 발인이고. 3일이나? 이틀장은 안 돼. 요즘 다들 간소하게 하던데. 지은은 민준의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간소화하려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빈소에서 밤을 새우며 지은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 자신이 가장 슬픈 순간에 여행비 걱정만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남편에 대한 실망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거든요. 장례식 첫날부터 지은은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조문객 응대는 했지만 실질적인 장례 준비는 모두 지은의 몫이었어요. 장례용품 주문부터 음식 준비, 친지들에게 보고 연락까지 지은이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해줘. 남자들은 원래 이런 일에 서투르잖아. 민주는 자신의 무관심을 성별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보기에 민주는 서투른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민준이 조문객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슬픈 표정을 짓며 위로받는 척했지만 사람들이 떠나면 바로 딴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 배고프다. 근처에 맛있는 식당 없나? 빈소 음식은 너무 짜서 못 먹겠어. 아버지의 영정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결혼 6년 동안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오후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친구들은 진심으로 지은을 위로해 주었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민준과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항상 너 자랑만 하셨잖아. 선생님이 된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는데. 친구의 말에 지은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는 친구들이 위로하는 동안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 어머니가 지은을 조용히 불렀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너무 무심한 것 같구나. 장인어른 장례식인데 저렇게 딴청을 피워도 되나?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실망스러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여행비 걱정이었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가 그 정도로 몰상식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어떻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마당에 여행 얘기를 해? 지은은 그동안 민준이 보인 모든 행동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행 취소를 억지로 한 것,
장례 비용을 계속 따지는 것,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타이밍이 없다고 표현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어머니는 듣고 있던 중에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니?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 딸이 그런 사람과 살아야 한다니. 지은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울컥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남편에 대한 실망까지 더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며 빈소를 떠났어요. 보통 장례식에서는 가족들이 밤을 새우는 것이 예의인데 민주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몇몇 친지들과 함께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새벽 3시경 지은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조차 진심으로 함께해주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민준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날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데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민준이한테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첫마디가 돈 얘기라니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민준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주제에. 친정에서 도움도 못 주면서 사위한테만 의존하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더욱 가슴 아픈 건 민준이 어머니의 말에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적금께서 장례 비용 됐거든. 좀 부담스럽긴 해.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금까지 지은도 교사로서 꾸준히 가게에 보탬이 되어 왔는데 마치 자신이 민준에게만 의존하고 사는 것처럼 말하다니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독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례식을 너무 크게 치르는 경향이 있어. 검소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꽃도 너무 많이 주문한 것 같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어머니, 제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인데 검소하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나? 나이 먹고 버릇없이 굴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조문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지은아,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지은은 민준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시어머니의 모욕을 받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다니요. 조문객들 앞에서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은 억지로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요. 발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장의차도 너무 고급스러운 걸로 했네. 요즘은 검은색 승용차로도 충분한데. 상조회에서 나오는 기본 서비스인데요. 기본이 이 정도야? 우리 집안은 원래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는 전통이 있거든. 지은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무시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시어머니는 민준에게만 조용히 말했지만 지은의 귀에도 들렸어요. 민준아, 앞으로 처가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마라. 돈만 나갈 뿐이야. 그리고 지은이도 좀 더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쓰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굴욕을 갚아주리라고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 지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갔지만 민준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갔어요. 민준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번엔 태국 푸켓은 어때? 항공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 지난번에 다낭 못 간 거 아까우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곳이라도 가자.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취소한 여행을 벌써 다른 곳으로 계획하고 있다니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민준아,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행 얘기를 해. 그게 뭐 어때?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 오히려 기분 전환이 필요한 때 아니야? 민준의 말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지은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건 민준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집에 늦게 들어온 민준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방까지 들렸습니다. 야, 오늘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또 놀자.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례식 때는 정말 힘들었어. 지은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같이 화내고. 여자들은 원래 그런가 봐.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민준이 너무 무심한 것인데 오히려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례식 끝났으니까 다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겠네. 솔직히 장례식장 분위기 너무 우울하더라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민준을 마주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친구들이 걱정해서 안부 묻는 거였어. 내가 다 들었어. 아빠 장례식을 우울한 분위기라고 했지? 그리고 나를 예민하다고 했고. 지은아, 오해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뭔 오해야? 지은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민준의 태도,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친구들 앞에서 농담거리로 만드는 민준의 행동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정말 최악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비 걱정하고 장례 비용 따지고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가족 험담까지 하고. 지은아, 너무 흥분하지 마. 나도 슬펐어. 그런데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슬펐다고? 언제 슬펐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여행비 걱정이었잖아.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6년 동안 민준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난하게 지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똑같이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복수 기회는 석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준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빨리 와야 할 것 같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는 석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준이 보인 태도들, 여행비 걱정, 장례 비용 따지기,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 모두 기억났어요. 지은아, 어떻게 하지? 우리 내일부터 스위스 여행 가기로 했는데. 민준의 첫 마디는 역시나 여행 걱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글쎄, 엄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항공료가 200만 원이나 했는데
취소하면 다 날리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특별 휴가까지 내서 계획한 건데.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석 달 전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갚아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여행 가자. 민준은 지은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지은이라면 당연히 여행을 취소하고 병원에 가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정말?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여행을 가도 돼? 왜 안 돼?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여행을 취소할 필요 없잖아. 일단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상태 확인하고 결정하자. 지은은 석 달 전 민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 일단 병원에 가서 상태부터 확인해보자.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많이 위험한 상태야.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시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죠. 그날 밤 민준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정말 내일 여행 가도 될까? 엄마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지은의 냉담한 반응에 민준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평소 지은이라면 당연히 여행을 취소하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결정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200만 원짜리 항공료와 꿈에 그리던 스위스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자. 어차피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아빠도 계시고. 지은은 민준의 말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민준도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공항으로 바로 가자.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이륙하는 순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을 이제 민준도 똑같이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위스에 도착한 둘째 날 오후 민준에게 시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돌아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지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 뭐라고요? 엄마가 어제 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민준은 휴대폰을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준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하지? 빨리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의 말에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15시간은 걸리는데 항공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하지? 항공편을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야.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서 표 구하기도 어렵고. 민준의 첫 반응은 역시나 돈 걱정이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석 달 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민준이 보인 태도와 똑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결정해. 글쎄. 어차피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아빠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민준은 자신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항공편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면 새로운 여행을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어. 엄마도 우리가 돈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완전히 실망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행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일이나 모레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지은은 민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부러 차분한 척했어요. 오히려 민준이 스스로 더 깊은 늪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 민준은 지은이 동의해주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 장례식인데. 괜찮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지은은 석 달 전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민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결국 원래 계획대로 사흘 더 스위스에 머물렀어요. 융프라우를 구경하고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제네바 호수에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지은아,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엄마 장례식도 못 가고.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 나는 처음부터 당신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 지은은 일부러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준이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말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날 공항에서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민준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아, 너 정말 실망이다.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오고 여행이나 즐기고 있었다면서. 친척들이 다 수군거렸어.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민준이 직면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시아버지마저 민준을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준아, 평생 너를 키워준 엄마 장례식도 안 오고 해외여행이나 즐기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니? 시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며 민준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석 달 전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저도 말렸는데 항공료가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지은은 일부러 민준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항공료가 아까워? 내 엄마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냐? 민준은 머리를 들 수 없었어요. 지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지은에게 따졌어요. 지은아, 왜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어. 그리고 석 달 전에 당신도 똑같이 했잖아. 지은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지은의 아버지 장례식 때 보인 태도를 생각하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달랐어. 나는 장인어른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잖아. 가깝지 않았다고? 내 아버지인데? 지은은 민준의 말에 분노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알겠지? 가족이 죽었을 때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말이야. 민준은 그제야 석 달 전 지은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배신감과 외로움을 지은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 아버지 장례식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 지은의 목소리에는 석 달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그런 지은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민주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지은은 민준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당신이 변했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지은아, 나 정말 변할게. 앞으로는 내 편에서 널 지켜줄게. 지은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가져봤어요.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민준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은 앞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